이런 가운데 민주당 전당대회가 한창 진행 중인 거고 이런 상황에서 중앙당 선관위가 정청래 당대표 후보와 최민희, 한민수, 이성윤 최고위원 후보에 대해서 주임이 치전 명령에 제재를 내렸다는데 이게 좀 어떻게 된 건지 임수연 부대변인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거 같은데요. 지금 약간 이른바 페어링이라고 하고 있잖아요. 페어링. 네, 생년월일로 해서 뭐 일단 당 대표는 정청래 후보 딱 찍고 나면 최고위원 후보가 이제 세 분이잖아요. 이른바 팀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이런 분들이 페어링. 자, 홀수 짝에는 뭐 이분 이 사람 짝수 짝에 이 사람 이렇게 굉장히 고도의 지능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페어링을 해놓은 건데 이 부분이 사실 정당의 우리 민주주의를 좀 해치는 저는 처사라고 보고 우리가 1인 1표제를 만들면서 이 당원 주권주의를 강화하겠다고 1인 1표제를 만든 거잖아요. 근데 이건 사실상 오더에 가까운 투표라고 인식이 되는 것이죠. 내가 김민석 예를 들어 정청래 후보를 지지를 해요. 그러면은 그분들도 다른 최고위원 후보들 지지할 수 있어요. 네. 그리고 또 김민석 후보를 지지하는 분들도 뭐 최민희 의원이나 한민수 의원 지지할 수도 뭐 있는 그럴 수 겁니다. 있지, 당연히. 네, 그거는 이제 정당 민주주의 당 근거인 건데 지금 마치 팀을 쫙 짜놓은 다음에 김민석 지지하면 여기 지지, 정청래 지지하면 여기 지지라고 해서 많이 만들어놨고 특히 지금 이 팀 정청래라는 분들은 어떻게 이거 이제 또 수석 최고 만든다고 딱 한 분 지정해놓고 또 이거 홀수는 여기 짝순적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당의 입장에서 봤을 때 바람직한 선거 운동 방식은 아니고 이게 아니기 나쁘게 때문에. 흘러갈 수 있고 부작용이 크다라고 판단해서 이제 제지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언론 보도를 보면은 당에서 뭐 이런 사례가 있는 모양인데 지난 25일에 이재영 민주연구원장이 경남 양산에서 개최한 초청 간담회가 있었는데 여기에 이분들이 참석을 했다는 거고 이 부분이 당직 선출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왜냐하면 이재영 원장이 양산갑의 지역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선관위 같은 경우는 해당 행사가 사전에 신고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라고 판단을 했다는 겁니다. 지금. 네, 맞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하고 아까 이제 팀 정청래 두 가지가 같이 이제 결합돼 가지고 모두 다 징계를 받는 이런 상황이 된 거란 말이에요. 저는 정청래 후보가 사과해야 된다고 봅니다. 공개적으로. 아 사과해야 된다. 지난번 토론회 때 그랬잖아요. 뭐 늘 있었던 일이고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 때 그때 다 있었다고 얘기했잖아요. 없었는데요. 그럼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 모욕한 거나 다름없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선관위에서 이건 잘못됐다 그러면서 시정 명령하고 주의 조치를 내린 거라고 하면 잘못된 선거 운동을 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본인이 이른바 노무현 문재인 이름을 팔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해야죠. 아하. 당연하지 않습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서요.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어떻게 문제가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럼 앞으로는 계속 이렇게 해도 된다는 뜻인가요? 그리고 그 행사 딱 말씀하셨던 것처럼 최민희 의원은 상수로 한번 무조건 찍고 그 다음에 나머지 2명 최고위원 후보한테 자 우리 홀짝으로 찍읍시다. 이런 식으로 작전을 짤 때 그때 앞에 다 앉아 있었잖아요. 정청래 후보하고 최민희 후보 다 앉아 있었단 그 말이에요. 후보들이? 네. 그 얘기 할 때 다 들었죠. 다 박수 칠 때 같이 또 거기서 좋다고 박수 쳐준 거 아닙니까? 그렇게 잘못했다 그러면은 원래는 선거법에 그러니까 그 공정선거에 위반되는 행위를 했다고 하면 아마 보좌관이든 누구든 수행하는 사람이 막았어야지. 이런 거 하지 마십시오. 아니면 이거 후보랑 상관없는 겁니다라고 공개적으로 그 자리에서 얘기를 해야죠. 근데 그거 안 하고 좋아라 했잖아요. 네. 그럼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 여기 선관위에서 이거 문제가 있다 그러면서 징계 조치를 사실상 내린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유감 표명을 하든 사과를 해야죠. 당연하잖아요. 되게 강력하게 좀 말씀해 주신 건데 그 뭔가 정청래 그 후보와 팀 정청래라고 불린 최고위원 후보들 같은 경우에는 겉에서 보기에 굉장히 단결력 있고 단단한 유대감을 보이는 것 같은데 실제로도 네 분이 그렇게 잘 어울리십니까 원래도? 저는 이 세 분 일단 최민희 의원이 한민수 의원님 이성윤 의원님 그다음에 이제 정청래 대표님 이렇게 계시는데 이게 섞인 게 전 되게 신기하거든요 사실. 섞인 게 신기해요. 왜요? 어떤 점이? 아니 근데 좀 성향들이 다 다르고 실제로 한민수 의원님 정도만 정청래 의원님이랑 아주 매우 가깝고. 아 그래요? 예, 사실 아니 지금은 모르겠는데 과거를 봤을 때. 그러니까 가까운 이번 광도, 시점에서 이 과거의 과거를 시점에서, 반추해 봤을 때 네. 관점에서 보면은 이게 가까운 강도는 이 두 분은 원래 굉장히 가까운 관계였고 한민수 의원님은 비서실장이다고 그 전부터도 예전부터도 가까웠고 근데 이성윤 의원님은 사실 최민희 의원님도 좀 그동안은 정청래 의원님과 아주 막 이렇게 지금까지 붙어 다닐 정도 가까운 사이는 아니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번 선거를 계기로 이제 뭔가 팀이 된 것 같고요. 근데 제가 당에 한 15년 정도 있는 동안에 수많은 전당대회를 봤는데 팀으로 묶인 건 전 처음 봤어요 이번에. 아 진짜 그런 거예요? 예. 아니 예를 들어 보세요. 예전에 그 아주 더 멀리 갈 것도 없이 이재명 대표 때 1기 한 번, 2기 한 번 있었잖아요. 1기, 2기. 네. 그때 팀 이재명이 어디 있었습니까?
그리고 이제 2기 때 연임됐을 때 대표의 그 최고위원들을 후보를 보면은 한준호, 김민석, 전현희, 이현주, 정봉주, 김병주, 그다음에 강선우, 민영배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그 누구 하나 페어링되고 누구 여자 올리고 그런 게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러네 생각해 보니까. 다 각자 이렇게 하는 거고 심지어 더 신기했던 것은 당시 정봉주 전 의원이 1위였어요. 최고위원 예선 때 1위였어요. 맞아. 예. 근데 맞아. 이분이 중간에 이제 우리 당원들의 어떤 정서가 좀 동떨어진 막 명파리가 누가 했고 그러면서 막 소위 누구 어떤 후보를 막 저격하면서 이재명 대표가 뭐 누구한테 힘실어 주는 거 아니야라는 식으로 약간 공격하면서 정말 이 당원들의 전략적인 각자의 스마트한 방법으로 이분을 낙방을 시켜버렸어요. 갑자기 순식간에 그런 일이 순식간에. 벌어졌어. 네. 이게 이제 정말 진정한 당원 주권주의고 그게 민주주의라고 보는데 이렇게 팀을 짜는 경우는 제가 일단 제 기억에는 처음입니다. 제가 15년 오인혜 씨는 당했었어요. 정당인이 아닌데 실제로 이렇게 팀을 짜서 투표를 호소하는 게 좀 어떻게 좀 느껴지십니까? 저는 이제 정청래 후보님께서 당원들이 자발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토론에서 말씀하셨는데 이제 공개된 영상들을 보니까 사실은 어떤 여자분이 막 진행하면서 이렇게 표를 딱 보여주시고 뭐 몇 월생 뭐 이렇게 착착착 했는데 카메라를 돌리니까 거기 이제 정청래 후보님, 이성윤 후보님 이렇게 다 앉아서 웃고 이렇게 다 듣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거를 방임하는 것도 그때 그 당원 무슨 법에도 위반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알았으면 정정은커녕 거기에 이제 동의를 하고 있었던 있기 거잖아요. 때문에, 이게 네. 영상까지 공개됐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은 좀 시정하고 사과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요즘 의원들 만나면은요 건배사도 제대로 못해요. 아 건배사도 못해요? 누구를 위하여 그러면 이거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게 돼버리니까 이러면 안 되는 거네. 그래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의원들 만나서 건배할 때도 그 정도인데 그렇게 조심한다는 거죠. 네. 어떻게 이렇게 대놓고 합니까? 이렇게 해버리면 민주당의 수준이 뭐가 되는 거예요? 같은 당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그 그렇게까지? 지방선거 할 때 그 시군구 의원들 가나 2명, 3명씩 뽑는 지역구에서 이제 우리 당 후보들을 다 당선시키기 위해서는 뭐 예를 들어 남자는 가번을 찍고 여자는 나번을 찍고 네. 그런 거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상대당하고 싸우는 본선 무대나에서 소위 말하는 이제 전쟁터에서나 하는 그런 전략인데 그거를 당내에서 쓴다? 이거 같은 당 맞나? 저도 개인적으로 그런 의구심이 좀 드는 거고 개인적으로 좀 궁금한 거는 우리 임세은 부대변인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간에 정청래 지도부에서 임명장은 그 상금 부대변인으로 수석 부대변인으로 네, 네. 받으셨는데 네. 지금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김민석 후보의 일을 돕고 있는 선거운동을 네, 돕고 네.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럼요. 그런 상황 속에서 혹시 우리 정청래 후보랑 조우하는 일이 있었는지 상당히 궁금하거든요. 이게 어떤 상황이 벌어졌는지. 아니 네. 정청래 후보님이랑도 워낙 또 친해요. 되게 오랫동안 알았고 네. 어릴 때부터 알았고 그리고 이분이 이제 야인 시절이 있었잖아요. 컷오프 됐을 때 그때도 가끔 마포에 이제 몇몇 불러주고 술도 사주고 술도 먹고. 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가깝고 잘 알죠. 잘 아는데 이제 우리가 야당일 때의 정청래의 필요성, 여당일 때 필요성이 있거든요.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야당일 때는 너무나도 필요하고 소중하고 정말 칼로 쓰기 좋으시지만 여당일 때는 그 역할보다는 다른 역할도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네.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어서 저는 김민석 그 전 총리를 이제 지지하게 지지하는 된 것이다. 것이고 네. 한 건데요. 그저께인가 방송에 오. 저번에 원래 제가 고정으로 나가는 방송인데 40분 늦게 오라고 그러더라고요. 40분 늦게 와라. 네. 네. 근데 이제 이미 난 준비해서 나가고 있으니까 왜 그런가 봤더니 앞에 정청래 후보님이 인터뷰하고 계시더라고 네. 그 방송에. 그래서 딱 대기실 들어갔더니 순간 그 대기실에 계신 보좌관들이 순간 얼음이 되더라고. 아 임세은 들어왔다. 딱 김민석 들어오니까. 캠프 들어왔다 지금 보니까. 네. 제가 김민석 돕는 앤데로 알았겠지. 그래가지고 순간 얼음이 됐는데 거기까진 좋았어요. 어쨌든 보좌진들은 그럴 수 있지. 그런데 이제 저랑 윤경호 평론가님이랑 둘이 알죠. 패널이었는데 네. 끝나고 이제 딱 마주치죠. 이제 대기실 악수를 하고 마주치고 백운기 앵커랑 다 있었는데 앞에 윤경호 평론가가 있었고 뒤에 제가 있었거든요. 윤경호 평론가한테 엄청 반갑게 인사하시더라고요. 아 정청래 후보가. 네, 네. 후보가 고생 뭐가 많으십니다. 막 이렇게 인사하고 오시는데 저를 딱 보셨는데 저도 대표님 고생하셨습니다 인사를 드렸죠. 어. 저는 반가웠었는데. 그렇지. 예. 근데 악수는 하시는데 눈을 노려보시면서. 아니 내가 느꼈을 수도 있어 그렇게. 아니 주관적인 평가니까 요거는. 주관적인데 네. 내가 느꼈을 수도 있어. 그분은 그냥 원래 그게 표정인데. 그냥. 근데 이게 한 번이면 그런데
과거에 박찬대 후보랑도 한판 이렇게 붙었었는데 당시 우리 임세현 부대변인 포지션 어떤 거였습니까? 아, 저는 당시에 이제 안진걸 저랑 같이 하는 민생경제연구 알죠. 소장이 네. 안진걸 소장님이 박찬대 후보를 좀 세게 도왔어요. 그 본인은 배우들 살살 도왔는데 배우들을 막 모시고 다니면서 막 지역 다니고 그 좀 세게 도우셨는데 근데 그분 두 분도 또 관계가 또 박찬대 후보는 있어요. 안진걸 소장님이. 네네. 그분의 핵심 브레인이 안 소장님이랑 절친이고 막 이래서 하여튼 그런 관계 때문에 그랬는데 저한테는 어디 대전인가 어디 행사 2번을 사회 봐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아, 사회 봐달라. 네, 네. 저는 사회 본 게 다예요. 음. 사회 2번 봤어요. 사회 네. 2번 봤고 안 소장님 세게 도왔는데 이제 그게 마음속에 있으셨는지 그 당시 이해찬 총리님 상가집 있잖아요. 아, 거기 예, 제가 당번으로 이제 일을 아, 아, 대변인도 돌아가면서 네, 하니까 돌아가면서 로테이션으로. 하니까 네. 거기 계셨을 때 이제 좀 쉰다고 나와서 이제 귤 까먹고 물 마시고 있는데 우리 정 대표님 당시 대표님이 오시더니 이제 이렇게 한참이다. 근데 임세현도 박찬대도 왔었지 이러시더라고. 야 이거 진짜 그래서 아니 대표님 저 그냥 사회 본 거예요. 이랬더니 무섭다. 무서워 진짜. 아니 근데 아이고. 그러더니 거까진 괜찮고 그냥 네. 웃으셨어요. 그 웃으셨어 가지고 아유 저 사회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진거리는 왜 그랬던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징거리는 왜 그랬냐고. 저도 모릅니다. 야, 제가 이런 얘기 일화를 들어보니까 정청래 후보가 네, 이게 진짜 굉장히 꼼꼼한 분이네 보니까. 꼼꼼해요, 꼼꼼해요. 네. 이게 막 기억력도 국회의원이고 그 중에서도 막 중진의 막 당 대표급의 그런 인사가 이렇게 말하면요 지금이야 그러니까 막 웃지만 공천 받는다고 생각해봐. 진짜 네. 무섭습니다. 네, 진짜 무서워요. 현장에서는. 나 오늘 말 잘못한 것 같은데. 무섭다 그래요. 큰일 났네. 제일 겁없는 사람이. 아니 큰일 났네. 왜냐면은 임세현 부대변인은 직업 정치인이고 사실은 선거에 도전해서 당선을 목표로 하는 분이기 때문에 네. 2028년 총선 때 공천이라는 게 너무나 중요한 분 아니겠습니까? 아, 네. 근데 저는 그 어느 분이 됐도 우리 민주당이 그 이 사람 도왔다고 이 사람을 막 컷오프 시키고 자르고 하는 그런 정당이 아니에요. 그런 건 왜냐하면 아니다. 네. 수많은 당원들이 다 지켜보고 계시고 당연히 당내 선거에서는 누군가의 편을 들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 네. 사람을 미워서라기보다는 네. 뭐 본인의 갖고 있는 생각이나 이런 거 가치관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막 전쟁처럼 싸워도 결국 나중에 민주당은 결국 우리가 또 선거에 승리를 해야 네. 되고 재집권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가장 중요한 사람을 아니, 저 같은 할 경우에도 수밖에 없다. 생각해보면 한 번은 괜찮을 것 같아요. 진짜? 두 번이 문제인 거지. 큰일 났네. 정말 과연 저를 너무 코너에 몰고 가시는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선거가 아니, 잘 돼요. 원래 농담입니다. 세상에 제일 쪼잔한 사람이 정치인이라고 얘기해요. 저거 아니죠. 옆에서 그냥 보고 아닌데. 있으니까는 구교영 기자님이 제일 무서운 거예요. 제일 신났어. 제일 신났어. 아니 근데 왜 이런 얘기를 드렸냐면은 우리 박지원 의원이 이런 말씀하시죠. 김민석 후보를 향해서 뭐라고 말했냐면은 압도적으로 지지를 받는 후보가 부자 몸조심을 해야 하는데 신천지 문제를 제기하면서 진흙탕이 됐다. 지금도 정청래 의원이 감성적 접근이 먹히고 있다. 잘못하면 김민석 의원은 제2의 박찬대가 될 수 있다. 정청래를 쉽게 보면 안 된다.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네. 그건 맞는 것 같아요. 최근에 여론조사 흐름이나 이런 거 보면서 거의 비슷비슷해지는 상황까지 가고 있구나 이런 좀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민주당을 지켜왔다고 하는 자신들이 자칭 코라고 얘기하는 그 지지층을 자극하는 언어들을 계속 그동안에 사용해 왔던 거고요. 그리고 또 이재명 대통령이 뒤에 있다고 얘기를 하면서 본인 한 명 빼고 나머지는 전부 다 지금 자기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이다. 뭐 이른바 정청래식 표현으로 하자면 네. 다구리 당하고 있다. 이런 게 일정 부분 먹히는 측면이 있다고 봐요. 근데 이거는 민주당을 계속 지켜왔던 당원들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이런 정서적 공감대가 저는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민주당을 지켜서 또 민주당 정권을 만들고 이재명 대통령이 밉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전당대 선거에 대통령이 이래라 저래라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라는 반감들이 있을 수 있다고 봐요. 이거는 지난번에 그 지방선거 때 박근혜 이명박 다닐 때 우리가 막 말도 안 돼 영향 네. 없어 막 이렇게 얘기했던 거랑 또 다른 차원의 문제예요. 결과적으로 보니까 그게 실제 보수 유권자들 상당히 자극한 측면이 있단 말이에요. 민주당의 뭐 그 강성 지지층이든 그 지지자들이 바라볼 때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 부분 감성을 건드리는 측면이 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박지원 의원이 걱정했던 것처럼 신천지 문제가 들어가 버리니까 이게 뭐지?
이건 아닌데 이렇게 생각하는 측이 좀 늘어났을 가능성도 좀 있어 보여요. 홍삼 가격으로 만나는 산삼, 전설의 고래산삼이 맥을 잇는 산양산삼 추출액 100% 산삼 순백을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지리산 700고지 깊은 산속에서 직접 씨를 뿌려 키운 씨종 산양산삼 추출액 한 박스 30병에 7년근 산양산삼 30뿌리 분량의 사포닌을 담았습니다. 예, 특허 공법으로 완성한 압도적 농도와 빠른 흡수, 그야말로 비교 불가인데요. 25,000건 이상의 후기와 만점에 가까운 평점, 그리고 꾸준한 재구매, 무더위에도 지치지 않고 더욱 활력 있는 여름을 위해 산삼 순백이 정말 좋습니다. 1+1과 함께 10병 추가로 드리는 이벤트 계속됩니다. 가성비 최고 산삼 순백, 가족의 건강은 물론 귀한 선물로도 너무 좋은 선택이 될 것입니다. 네, 품격 있는 건강 선물 산삼 순백, 구매는 더보기 링크 또는 전화문의 1666-1080, 1666-1080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이제 곧 추석이 다가오기 때문에 네. 뭔가 양가 부모님 이렇게 결혼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 슬슬 준비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네. 오늘도 산삼하면 순백하면서 같이 좀 마셔야 되는 캡을 어. 열어주시면 됩니다. 네. 이게 사포닌 함량이 다른 제품하고 비교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요. 비교가 압도적이에요. 다르거든요. 무슨 말? 비교가 완전히 다르죠. 네, 예, 정말 이거, 좋습니다. 이거 미꾸라지 공법 아니죠? 절대 아니 아닙니다. 이거를 소주에 타서 먹으면요 진짜 좋아요. 아 소주 아, 왜 술이 안- 타서 술이 안 그냥 취하죠. 먹는 게 어. 제일 아니, 좋습니다. 소주에 타서 먹으면 어르신들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네. 산삼주다 막 이러면서. 네. 네. 산삼하면 순백하면서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산삼. 순백. 네. 아 역시 아, 좋네요, 좋아. 와, 네. 와. 아, 오늘 저녁이 전혀 걱정되지 않는 산삼 순백입니다. 네. 이어서 비교용 광고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휴대폰 정수기 렌탈 의외로 매월 나가는 요금으로 부담되시는 분들 참 많으시죠? 3년 이상 계속 사용하고 계시다면 비교원에서 갈아타고 사은품도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TV 신규 가입 시 최대 52만 원, 휴대폰 구입 시 최대 50만 원, 정수기 렌탈 시 최대 30만 원, 총 132만 원의 혜택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네, 여기 인터넷 가입하신 후에 쓰시던 휴대폰 알뜰폰 그대로 통신사 변경 시에는 최대 30만 원의 혜택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현금 사은품 혜택을 원치 않을 경우에는 55인치 삼성 TV로 선택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금이 타사보다 적다면 차액의 120%를 보장해 드리는 비교원 보장제 실시하고 있습니다. 네, 또 개인정보 보안도 철저해서 지금까지 단 한 건의 보안 사고도 없었으며 8억 원 이상의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바로 비교원입니다. 인터넷 TV, 휴대폰, 정수기 비교는 비교원에서 하시고요. 전화 상담은 1670-2571 또는 검색창에 비교원 검색하시고 상담 신청하세요.